자, 여러분 혹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그루밍이란 단어 들어봤다. 자, 아저씨랑 비밀 친구 할래?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루밍 성범죄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던 한 청소년에게 어느 날 얼굴도 모르는 한 남성의 메시지가 날아듭니다. 안녕. 왜 혼자예요? 이럴 때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물이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위로가 된다. 왠지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섹시한 포즈로 사진 찍어주라. 오빠, 저는 그게 좀 부끄러워서요. 휴대폰이 영영 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에게 보내고 사과했다. 오빠, 미안해. 용서해줘.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줄게.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단장시킨다는 뜻의 그루밍. 의도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일반 성범죄와 달리 오랜 기간 차츰차츰 길들여졌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를 인지조차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대 남성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당한 바로 이 초등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냈냐며 일상생활을 묻던 그는 각종 선물을 보내고 예쁘다, 보고 싶다는 말로 환심을 사더니 이내 숨겨왔던 악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녀에게 남성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에 가해자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동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들은요, 멘탈이 약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연약한 피해자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서서히 피해자를 고립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범행에 나섭니다. 사실 사랑해서 그랬다.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다. 사탕 발린 말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까지 껴안는 것이 사랑이지 이렇게 약점을 이용해 본인의 성욕을 채우려는 건 범죄일 뿐입니다. 이 같은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근거 아직은 미흡합니다. 현행 법상 성적 유인이나 권유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청소년의 일탈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마땅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자, 이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그루밍 성범죄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쌤이 심리학 수업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러한 성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리학이 가미된 왜 이런 그루밍 성범죄를 하는지 혹은 왜 당하는지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가미된 수업이 친구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실용적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순서대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건데, 그루밍 성범죄란 뭔지, 그루밍이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왜 그루밍을 당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생각까지 해서 수업을 종료해 볼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회를 드린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하지만 정작 길들여지고 있는 이 동물은 자신이 이런 실험 대상자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루밍의 뜻은 이 마부, 그룸, 이 말을 길들이고 꾸민다는 것에서 유래됐거든요. 그래서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하고요. 고양이가 그루밍 행위를 하기도 하잖아요. 뭐 털갈이를 한다던가 세수를 한다던가. 그때 쓰는 그루밍도 이 같은 뜻의 그루밍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다음에 성범죄를 행합니다. 특히
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아동 청소년을 주 타겟으로 하는데 또 이게 피해자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남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네,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고민 상담을 해준다던가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등의 이런 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피해자가 스스로 성범죄를 동의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니까 이 정도는 타당하다. 이거 안 해줘? 그럼 나 이런 지원 끊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해자가 외롭고 좀 따뜻한 손길을 바라고 폐쇄적인 환경의 노인층이 주로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혼 가정이라던가 한부모 가정, 가출 청소년, 혹은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는 외로움을 잘 느끼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주 타겟으로 삼습니다. 또한 이게 또 비슷한 직위가 아니라, 비슷한 계급이 아니라 자신의 높은 직위를 이용해서 보다 길들이기 쉬운 상대, 그런 상황을 찾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게 뭐 목사님이 나를 성폭행했다던가 아니면은 기간제 교사가 성폭행했다던가 인터넷상으로 외로움을 달래주던 모르는 아무개가 만나자 하다가 그렇게 됐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뭐 진로 상담 고민해주다가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래서 뭐 목사든지 교사든지 코치나 트레이너, 상담사, 의사 등 어떤 직위, 어떤 사회적 권위라고 해야 될까요? 계급, 상대적으로 좀 학생보다, 아동 청소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평소에 알고 지냈던 나한테 따뜻하게 잘 대해줬던 지인이 갑자기 돌변을 한다던가. 비록 인터넷상에서 처음 만나서 알게 됐지만 나를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고 신뢰를 얻었던 사람. 또 정말 나쁜 건데 직계 가족 외에도 뭐 진짜로 실제로 뭐 삼촌이라던가 직계 가족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직계 가족 외에 나한테 의식주를 마련해 준 사람. 이거는 예를 들면은 내가 가출을 했어. 근데 잘 곳이 필요해. 근데 잘 곳을 마련해 준 사람이 야, 내가 너한테 잘 곳을 마련해 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루밍이 되어지는 과정의 6단계를 볼 건데 한번 영상을 보고 다시 요약해서 설명해 줄게요. 그루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고양이. 자기 잘 꾸미고 뭐 이렇게 아. 그런 것도 그루밍 아니에요? 아, 잘 꾸미고 맞아요. 왜냐면 고양이가 털을 자기 거를 핥아. 자기가 자기 거를 이렇게 잘 꾸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수법이에요, 가해자한테.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요. 아주 자기한테 용이하게. 이게 6단계로 밝혀진 게 있거든요. 우선 첫째, 피해자를 골라요. 누굴 고를까요? 만만한 사람, 약자, 알바, 비정규직, 어린 여성, 부모님이 없거나 일을 못했거나, 그리고 지금 꿈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애. 예리하게 딱 잘 찍어요. 그걸 타겟이라 그래요. 그래서 취약점을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를 얻어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거든? 내가 이런 걸 줄 수가 있어. 특히 애들한테는 뭘 하나 주는 거죠. 초콜릿 주거나 뭘 주거나 신뢰성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가 인사권이 있어. 네가 쬐끔만 해봐. 그리고 너 이런 것만 해보면 너 진짜 이쁨 받을 텐데. 신뢰를 얻는 거예요. 왜?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거에 대한 충족을 시켜줘요. 왜? 피해자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일찍 퇴근하고 싶다면 일찍 보내주거나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거 제안 너무 좋다고. 더 많은 것들을 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 뭘까요? 더 신뢰가 커지겠죠. 너무 좋으신 분이야. 거기까지는 좋았다가 이제는 뭘까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내는 거죠. 얘가 일을 못한다던가 아니면 얘가 문제가 많다던가. 그리고 얘가 내가 도와주는 애라고. 근데 애가 아직은 약해. 내가 좀 더 손을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대도 있어요. 너무 친하다고. 너무 친해서 둘이 뭔 사이야? 그럼 뭘까요? 피해자는요. 너무 잘해주면
너무 잘해준다. 잘해드려야지. 근데 너무 못해주면 이쁨 받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잘 보여야지. 더 잘 보여야지. 더 잘해주겠죠. 너무 치밀해요. 지능적이다, 지능적. 근데 이제는 성적으로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유도하는 거죠. 아까 갑자기 다리가 아픈데 너랑 나랑 영화 갈래? 그리고 술 먹었는데 잠깐 나 집에 가기 싫어. 수없이 많은 걸로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신뢰감이 있고 그의 직위가 있으니까. 설마 부인 있는 분이, 설마 명예가 있는 사람이, 설마 누군가 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설마 나한텐 그럴 리가 없겠지 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졌죠. 그리고 직접 성추행을 해요. 그 다음에 조용히 해. 입 닫아. 너도 날 좋아한 거 아니야? 너도 그랬으니까 안 도망간 거야. 너도 꿈 하고 싶어서, 니도 혹시 요구하는 거 있어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뭘까요? 협박, 해유. 영국에는 그루밍이 법으로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루밍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혹시 내가 왜 따라갔지?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것만 알면 피해자는 이걸로 회복할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가해자는 내가 왜 명예도 있고 놓칠 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랬지? 뭘까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젖어든 거죠. 길들여 놓은 거죠. 편해진 거죠. 그래 하고 착각하는 거죠. 얘가 나를 이런 걸 원할 거야. 그래서 이걸 더 많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해석한다?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더 중요한 거. 자, 그래서 피해자를 고릅니다. 자기가 좀 길들일 만만한 상대. 그러고 나서 이제 피해자한테 신뢰를 얻죠. 뭐 욕구를 충족을 시켜준다던가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고립을 시킵니다. 얘는 내가 책임지는 애다. 내 담당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단둘이만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혹은 강압적으로. 그래서 이제 관계를 성적으로까지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해유, 협박 하면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가 아니라 길들여지는 겁니다. 세뇌시키고. 그래서 이 성범죄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피해자 스스로가 동의하게끔 만드는. 네. 하지만 정말로 동의를 한 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라는 거를 꼭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오히려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입다니, 내가 무능해서 그래,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래 하면서 자기 탓을 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과연 정말 동일한 관계, 동일한 위치에서 그러한 합의가 된 행동들이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살짝 흥미로운 소재일 수도 있어요. 혹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네, 스톡홀름 증후군이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한테 동조하고 감회가 되는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피해봤어. 그런데 가해자 편을 든다는 거예요. 피해본 사람, 내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연민을 했다던가 동정을 해서,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사랑에 빠지게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정말 지원받을 데가 없어. 나는 외롭고 홀로가 돼. 이런 것 때문에 가해자 편을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심지어는 모든 게 잘 됐어. 사실 이 그루밍 성범죄가 신고나 사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증거를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강압적으로 된 건지 모르니까. 근데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잘 사고로 됐고 처리도 해주겠다고 하고 이제 처벌을 내리기로 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선생님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원장님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가족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랑과 인정이라는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충족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충족을 받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충족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세뇌당하기도 하고 맹신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죠. 사랑과 따뜻함에 대한 결핍 때문에 본인이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세뇌가 된 거죠. 네. 길들여진 거고. 다른 성범죄에 비해 이 그루밍 성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자신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는지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점차, 서서히, 장기적으로 계획된 상황에서 그 성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범죄 강제력이 있었는가 이런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제 그루밍 성범죄가 뭔지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범죄에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뭐 내가 피해자라면은 현명하게 가해자를 처벌시킬 것 같은데 왜 옹호를 하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외로운데 그거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길들여진 상태에서 과연 혼자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이비 종교 왜 맹신하고 다니는지 이해 안 되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나를 위로해줄 공간이 그 종교밖에 없다면은 맹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동물입니다. 네.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 또, 이런 현상만 얘기해주고,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런 것들을 안 얘기해주면 또 무책임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어는, 네, 다음과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야 돼요. 그 방법을 자기가 꼭 찾고 알아야 돼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것도 그 어떤 수업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오히려 그 수많은 내용의 수업보다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수업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잘 모르겠다? 그만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충분히 많이 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학업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강인하게 만들지 못하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약한 상태에서 범죄의 타겟이 되기 쉬워요. 선생님도 네, 선생님도 자존감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수업하기 싫고 당장 뭐 세계가 멸망했으면 좋겠고 죽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를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취미생활을 한다던가 사람들을 만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 줌으로써 또 자존감이 내려가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존감이 내려갔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내려간 자존감을 빨리 회복하겠다. 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또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